12월 25일이 지났어요.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여러분들이 우울해하시는 부가세 신고 때가 다가옵니다. 1월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가세를 상담자분들이 오셔서 부가세 나 너무 많이 나와요. 뭐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가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만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영상을 끄지 마시고 부가세를 획기적은 아니어도 소소하게 한번 줄여보자. 결국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신용카드 사용 잘 하시고 현금 영수증 사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가세 납부 구조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 매출이 1억이면 이제 우리 매출처에서 받아온 부가세가 1,000만 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무조건 납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 비용 쪽에 대한 증빙도 그리고 비용을 쓰실 때 여러분들도 10% 납부하셨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에서 요거를 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용 중에 대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겠지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매월 소비하시는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간과하시는데 매달 200씩만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6개월이면 1200이에요. 그럼 1200 안에 들어있는 VAT가 적어도 100만 원은 되거든요. 1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아낄 거냐? 대부분은 안내를 드려서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기장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장부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사무소에서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시라고 안내를 다 드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신고 때만 본인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신고 때만 맡겨서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거 활용을 잘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 50개까지도 본인 카드 등록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 상에 신용카드를 전부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뭐 등록된 카드에 대해서는 증빙을 따로 모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버려도 돼요? 버리셔도 돼요. 신고 처리되면 홈택스에서 그대로 우리가 소비했던 내역을 건별로 내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출 증빙용. 요거 반드시 사업자분들이 활용하시는 거고요. 요 지출 증빙에는 사업자 번호를 넣어서 현금 영수증 발행받는 방식이고요. 또 대조되는 건 아니지만 근로소득자분들을 위한 게 소득공제용이 있는데 사업자분들이 요걸로 발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부가세 때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요건 소득세 때는 쓸 수 있지만 부가세 때는 반드시 요 지출증빙용만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기간 동안 신용카드 활용 잘 하시고 다만 홈택스에 미리 등록을 해서 활용을 하시고요. 현금 영수증 중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행을 받으셔서 요것도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 발행을 쭉 받아두시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내가 뭘 사용했는지 건별로 내역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빙에 대한 사용 내역이 6개월치가 쭉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장업체들은 그러니까 매월 일정 금액을 회계사무소에 납부를 하시면서 장부 작성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이미 다 해주고 계세요. 회계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등록 안내도 드리고 신용카드 사용하시고 현금 영수증 사용하신 내역을 다운받아서 부가세 때 공제 가능한 게 뭔지 회계사무소에서 파악도 해보고 다 하시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한 대상은 신고 때만 맡겨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접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빙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등록을 먼저 하셔라. 그런 다음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회계사무소에 가셔서 내가 비록 신고 때만 맡기더라도 USB에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로드를 받아 가시면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게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활용한 내역이 많기 때문에 반영을 꼭 부탁드린다 하면 시간은 부족하지만 웬만하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노력하에 다운을 받으셔서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혹은 본인이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본인의 소비 내역을 관리할 수 있게끔 다운을 받아 두시면 훨씬 활용도가 올라가니까요. 꼭 준비해 주시는 부분,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종 중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들 계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종, 저희 같은 서비스 업종과는 다르게 원자재 개념이 있어요.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이나 건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고를 보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원자재 값 상승 엄청 한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1월 25일 날 VAT 신고를 한다고 하면 요때까지 받아놓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부가세 납부를 이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조나 건설 사업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31일까지 매입에 대한 증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재고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1월 25일에 납부할 부가세도 좀 줄이면서 뭐 1월 달부터 당장 뭐 수주받은 내역이 많은 업체다라고 하면 이제 원자재 사용도 좀 간편하시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대비도 좀 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일 전에 내가 재고 보유를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지? 우리 창고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지? 이것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부가세 신고 대비, 원자재 값 상승 대비도 좀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